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어느덧 금요일, 금요일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금요일이 오고야 말았는데, 자, 주식시장에서의 금요일, 따뜻한 금요일, 삼성전자 15만원, 20만원의 금요일도 반드시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와야 됩니다, 여러분. 와야 됩니다. 자, 오늘 로이터에서, 로이터가 오늘 이번에 또 쌈박한 일을 또 벌렸네요. 로이터에서, 로이터 내용은 그래요. 자, 삼성전자하고 애플, 결국에는 애플이 반도체 위탁 생산, TSMC 지금 몰빵하고 있는데, 결국 삼성전자와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정도 내용으로, 대충 그런 느낌으로 기사 내용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상 삼성전자의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고민 뭡니까? 애플이 협력사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애플이 이 파운드리,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같이 좀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사실 가장 포인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로이터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애플의 시스템 반도체는 TSMC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반대로 애플이 삼성전자로 100%는 안 넘어온다 하더라도 일부 넘어오면 바로 TSMC의 매출과 어떤 점유율은 줄어들고 삼성전자의 매출과 점유율은 바로 그 퍼센트만큼 올라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경쟁사인 TSMC를 추격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는 키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자, 애플은 세계 IT 산업의 중심으로 꼽히죠. 거기다가 어떤 부품의 품질 기준을 상당히 까다롭게 평가하기로 유명합니다. 애플이 이 삼성전자의 3나노 이런 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만약에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엔비디아와 퀄컴, AMD 이런 다른 대형 고객사의 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AMD, 퀄컴, 엔비디아 아니라도 진짜 많은 그 팹리스 기업들이 삼성전자로 아마 몰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애플은 과거에 이 칩 게이트 논란,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 상황, 특히 이제 스마트폰 쪽 부분에서 이런 상황 등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 그러나, 자, 파운드리 기술 고도화에 따른 이 단가 상승, 이거 애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그 다음 애플이 TSMC에만, 위탁 생산을 맡기기 어려운 환경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애플 입장에서 단일 파운드리 업체의 반도체 공급을 의존하는 것은 가격 협상에도 상당히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작용을 할 것이다. 애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여러분 미국에 애플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있겠습니까? 특히 3나노 파운드리 단가가 기존 5나노 대비 약 한 25% 상승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와 TSMC가 이런 지금 가격 경쟁을 벌인다면 애플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SMC가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대만 공장에만 들이겠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자, 이렇게 TSMC가 최첨단은 우리가 무조건 대만에만 할 거야, 이렇게 세운 만큼 중국의 침공,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애플이 아이폰 등 제품을 아예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수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은 이미 이런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TSMC와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을 나누어 맡기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외신 언론은 그건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진 않았지만 2025년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해다 이렇게 못 박은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보고서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고요. 자, 애플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활용하는 일은 이러한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라 그쪽 로이터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더구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력이 지금처럼 TSMC를 앞서 나가고 있다면 수주 가능성은 시간의 문제다. 그리고 수주 가능성은 더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은 최근에 5G 통신 모뎀하고 블루투스 및 이 와이파이 칩 등 이 통신 반도체를 퀄컴이나 브로드컴 등 외부 기업에서 사들이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죠. 웬만하면 지금 자체적으로 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위탁 생산을 맡겨야 하는 반도체 물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협력 기회는 협력 가능성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 삼성전자와 애플은 스마트폰하고 인공지능, 이런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플랫폼, 이런 스마트카, 이런 여러 사업 분야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밖에 없는 프레너미 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너미는 이게 지금 이거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이거는 요런 거예요, 여러분. 프렌드, 친구라는 뜻하고 적을 의미하는 게 이제 에너미거든요. 프렌드하고 에너미를 합쳐서 프레너미, 이런 신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놈들이 이런 걸 잘 만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관계는 친구이기도 하면서 적의 관계다. 그렇지만 앞으로 협력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이 협력의 역사는 사실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애플은 그때 2005년 여러분 까마득하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으시죠. 그 애플은 당시에 음악 재생기기 아이팟 이것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때 하드디스크 대신에 낸드 플래시 탑재를 추진을 하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스티브 잡스, 그 당시에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는 전체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삼성전자가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애플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그때 당시에 체결을 했어요. 그때 이후부터 삼성하고 애플하고 관계는 좀 이렇게 돈독하게 잘 왔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자택으로, 스티브 잡스 자택으로 초청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그거는 어쨌든 예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일도 있었다. 예전에 그것도 있었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삼성전자의 기술을 활용을 하면서 그 당시 관계가 더욱 깊어졌었죠.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사이가 조금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다시 예전처럼은 아니겠지만 예전처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